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맥 속에서 어휘 알기, 줄여서 문어알입니다. 이 문어알이라는 제 책은 한마디로 단어가 좀 약해도, 단어를 좀 몰라도 앞뒤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답을 도출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해석만 좀 되고 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따지는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그 전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단어와 단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연습.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As parts of the world become uninhabitable, millions of people will try to migrate to more desirable areas. 자, 여기서 desirable, XY가 보이시죠? 네. 어떤 단어인지 알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지수죠. 그러니까 저 단어를 알 수 없지만 앞에 문맥에 따라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분들이, 그 말은 세상의 지역들이 become uninhabitable, 거주 불가능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try to migrate to more desirable area, 어떠한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저 desirable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일까요? 다시 한번, 전 세계 지역이 거주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떠한 area로 migrate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거주 가능한 지역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저기 desirable이라는 것은 inhabitable, 이 단어의 반대말이 되겠고, 또 하나 더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이 migrate라는 단어를 몰라도 당연히 거주 불가능해지니까 거주 가능한 지역 쪽으로, 이게 화살표에 트인 거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migrate은 어디로 향하다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이 단어를 좀 몰라도 점수가 잘 나오는 비결이에요. 학생들 저한테 물어봐요. 저 친구는 저보다 단어가 한참 약한데도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단어를 무조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능은 더 그래요. 그래서 수능적 사고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조건 무식하게 암기만 드립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생각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타고나는 것인데 그 타고남을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커버하는 거죠. 또 볼까요 한번? The wounds delivered in words, 말로 전달되어지는 운두가 상처라는 얘기인데요. 상처는 can create far more permanent effect. permanent,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 physical 자이자이. 그럼 자이자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뒤에 명사인데 이것의 의미가 뭐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급 된이 나오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인, 육체적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왼쪽은 뭡니까? 육체, 물리의 반대, 정신적인. 그럼 여기서 정신적인 것이 뭐냐면 말로 행한 상처가 정신적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마이너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자이라는 것은 바로 저 앞에 있는 운두랑 같은 말인 거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두세 개를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훈련을 하는 작업인 거죠. 이거는 19학년도에 정답률 28%, 역대 최고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에 관한 이 문제의 정답률보다 더 낮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 문제 첫 문장을 보시게 되면 명확히 schematic knowledge, 스키마틱 지식이, 이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였고 거의 알지 못해요, 학생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당황을 주었던 문제인데
절대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출제자들이 모를 만한 단어를 딱 던져주고 당황케 만드는 거죠.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모르면. 자, 스키마틱 지식은 help us, 너를 도와준다. 도와주는데 어떤 게 도와주냐면 guiding your understanding, 너의 이해를 가이드해주고, 그리고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 네가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reconstruct 하게 해준다. 자, reconstruct라는 말이 뭘까요? 물론 construct가 건설, 건축하는 거니까 reconstruct 하게 되면 다시 건설하다, 재건하다라는 얘기인데,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무엇하게 해줄까요?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겠죠, 당연히. 당연히 reconstruct라는 단어는 뭐 재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집어넣어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니까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능력. 당연한 거잖아요.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무엇하게 해준다? 기억하게 해주겠죠. 당연히 그런 식의 훈련들을 해나가게 되면 단어를 몰라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저기의 understanding이 이해고요. 여기가 이제 기억, 이해와 기억을 도와주는데 그 이해와 기억이라는 이 이분화적인 사고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뭡니까? 여기 보시면 perception, 인식과 memory, 기억으로 단어가 바뀌지만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일명 paraphrasing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떤 단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단어로 바뀌어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을 애들이 잘 못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분명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 문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이 문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오래된 문제지만 수능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문제예요. 자, number one, journeys are the midwives of thought. 여행은 생각의 midwife이다. midwife란 단어는 애들이 거의 모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여행과 생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겠구나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Number two, few places are more conducive to internal conversation than a moving plane, ship or train.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생뚱맞게 비행기, 배, 기차가 나와요. 그럼 분명히 1번과 2번이 같은 내용의 문장일 텐데 그럼 분명히 어떤 단어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 보일 겁니다. 비행기, 배라는 것은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결국 이 단어는 여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보다 내적 대화에게 더 컨두시브한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 비행기가 가장 내적 대화에게 컨두시브 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컨두시브라는 단어도 몰라요, 애들이. 그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이 내적 대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까 여행과 생각이 나왔으니까 얘가 바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1번과 2번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행과 생각의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세 번째, 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과 생각 사이에. 아하, 눈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배, 비행기, 기차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journey가 비행기로 그리고 풍경으로 현란하게 바뀌어 나가죠. 이게 바로 paraphrasing. 같은 단어를 똑같이 말하지 않고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국어로 말하면 재진술. 생각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문장은 하나만한 이야기죠. 왜? 앞에서 우리가 여행과 생각의 관계를 묻는 문제구나라 말을 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하나만한 얘기인데 그러면 즉 콜론 나오죠. 콜론은 주제의지를 담고 있는 거니까 바로 보면 커다란 생각은 때때로 요구한다. 커다란 경치를. 아하, 커다랗게 생각을 하려면 커다란 경치를 보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커다란 경치를 보면 생각이 커지는 거니까 여행을 크게 하면 생각이 커진다. 여행이라는 것은 생각을 도와주는 거구나. 그럼 첫 번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도와주는 헬퍼, 도와주는 거죠. 이게 원래 뭡니까? 산파예요.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 자, 또 비행기, 즉 여행이 내적 대화, 생각에게 가장 무엇한다? 도움된다. conducive란 단어는 helpful과 같은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현란하게 단어가 바뀌어 나오는 이러한 paraphrasing의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걸쳐가면서. 그런 거니까 내신을 하더라도 글을 읽을 때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과 그냥 무조건 암기해서 보겠다? 이러면 2년 뒤에, 3년 뒤에는 완전 달라져요, 애들이. 그래서 수능을 아는 선생님들이 내신도 가르쳐야지 내신과 수능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의 부모님들께서 무조건 암기식의 공부에만 전념시키지 마시고 항상 방학 때만큼은 적어도 수능에 대한 것을 맛보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단어를 조금 몰라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내신에도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자체가 지금 부교재가 지금 많아져서 부교재들 다 대부분이 수능적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걸 감안해 두시고 커넬학원에 그리고 황지택 선생을 만나러 애들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